그래서 알고리즘 무서운 게 계속 한쪽만 보면요, 육류를 먹어야 돼, 채소 과일 먹으면 안 돼, 채소 과일은 지방간 갖고 와, 이런 게 계속 뜨거든요. 그럼 못 먹어요. 우리 몸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철 건강 구독자 여러분,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채소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주스를 먹으면 당뇨를 유발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정말 채소 과일 주스 무슨 큰 진짜 범죄자 취급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제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는데요. 물론 주스 전제가 됩니다. 추억의 병이죠. 정말 오렌지 주스 병에 어렸을 적에 많이들 드셨을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성분 함량이 그때가 되려 깨끗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금은 주스에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것 중에 효소 처리 스테비아가 많이 눈에 보입니다. 단맛을 위해서 넣은 거죠. 그리고 이 정도는 양반이고요. 웬만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아이들 먹는 것부터 해서 주스는 기본적으로 농축액을 쓰죠.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를 이제 끓인다는 건데 그걸 이제 희석시켜서 더 연하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인공 향료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단맛을 넣어야 되니까 뭘 넣냐? 설탕을 넣었어요. 그 다음 이제 또 넣기 시작한 게 액상 과당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것은 주스는 완벽하게 채소 과일만 들어간 것과 그 외의 걸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헷갈리게 과당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과당하면 당연히 과일의 당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실제로 뭐 프락토스부터 해서 스크랄로스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 단당류, 다당류 이런 것들까지 등장시켜서 결국에 화학 구조만 좀 다르고 그거는 거의 똑같다라는 것까지 진짜 전문화시켜서 세뇌를 시키는 영상도 많습니다만 실제 그 말이 맞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아프면서 몸을 공부를 했고 저 역시 현대의학의 신봉자였고 약물 신봉자였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그리고 커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커피가 누구보다도 몸에 좋다고 얘기를 했던 1인으로서 채소 과일을 등한시했죠. 근데 제가 몸이 좋아지려고 찾아면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암 환자들이 뭘 먹는지를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착즙을 먹더라는 거예요. 세계 1위가 된다는 것, 즉 미국에서 1위죠. 미국의 1, 2위를 다투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곳이 있어요. 암 전문으로 하면 MD 앤더슨도 있고 존스 홈킨스 의대도 있습니다만 이 메이오 클리닉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데랑은. 여기는 속칭 말해서 다른 외부 지원으로 잘 돌아가지 않아요. 제약회사의 지원을 100% 안 받진 않습니다만 자립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이 항상 1위, 2위를 다퉜던 곳인데 뭘로 유명하냐? 메이오 식단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스위스의 벤나일 자연치유 병원은 아주 오래됐고 이제 요양기관처럼 시설도 운영도 하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가서 치료도 받고 노후를 또 보내기까지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러한 암센터나 아니면 자연치유 아니면 요양기관에서 뭘 주느냐, 아침에 주스를 줍니다. 당근 주스, 사과 주스, 양배추 즙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CCA를 당근, 양배추, 사과를 골랐던 이유도 여기에서 착안을 한 것도 있었어요. 왜? 하도 혈당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는 혈당 스파이크는요, 웬만한 거는 다 걸리는 게 맞아요. 치킨하고 초콜릿은 안 걸려요. 왜? 죽은 음식이니까. 그러면 초콜릿, 치킨은 괜찮고 살아있는 채소 과일로 만든 주스는 몸에 안 좋다? 공복혈당은 100, 식후혈당 150, 아니면 뭐 200에서 200 넘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혈압도 원래는 180, 그 다음 160, 최근 들어서 140, 지금은 그냥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데드라인이 정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몸에 대해서 기전 원리를 조금만 공부를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혈압과 혈당은 올라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지, 아예 이게 죽은 몸이 되면은,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10중 8구 손발이 썩고 합병증으로 눈이 머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순환이 안 되니까. 심장이 펌핑을 해줘야 되고 췌장에 인슐린이 자극을 줘야 되고 소화기관에서 모든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줘야
최소한 100에서 150, 200까지는 오르고 운동할 때는 300, 400까지도 혈당이 오릅니다. 혈압은 200을 넘어요. 다 하지 말라 그래야죠. 응원도 하지 마, 축구도 하지 마, 마라톤도 더더욱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아요. 마라톤은 안 좋다. 그랬다 다시 또 마라톤 열풍 불었다가 누구 장단에 맞추냐.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온다라는 수치. 저 역시 매일 혈당 체크를 하고 연속 혈당 측정기도 해보던 시절이 있었고 심장 홀터기를 달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심장 통증으로 정말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항상 느꼈기 때문에. 근데 이 심장 통증을 한순간에 없애준 거는 제가 착즙을 계속 먹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 어떠한 것도 안 되다가 물론 커피 대신 먹기 시작한 거였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닝커피 하루를 시작하는 게 몸에 좋다. 이 기사와 동시에 같이 뜨는 게 과일 주스에 대한 공격이란 말이에요. 왜? 커피는 지금 커피값이 이상기후 때문에 갈수록 오릅니다. 한 잔에 좋은 블렌딩을 한 아메리카노 커피는 4, 5천 원짜리는 최소 드셔야 실은 로스팅이 제대로지 박리담회로 저가 커피를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 사업을 해봐서 너무나 그 구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커피를 드실 거면 실질적으로 로얄티가 안 들어간 스페셜티 커피를 원두로 해서 직접 로스팅을 해주는 데서 드시는 거는 저는 그런 커피는 하루에 2-3잔까지는 괜찮다. 데드라인이 정해졌어요. 하루에 3-4잔, 카페인 기준으로 400mg, 임산부는 100mg. 채소과일 주스에 대한 데드라인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왜? 아니 그런 기관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혈액 검사하고 매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식단을 짜는 겁니다. 근데 하루 시작을 주스로 하게 만든다는 건 그 어떠한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죠. 100에서 먹으면 처음 하신 분들은 100에서 150도 올라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완만하게 올랐다 완만하게 내리는 거는 몸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에 대해서 공포 불안 마케팅에 한번 휩쓸려 버리면요, 절대 당뇨는 완치 못 시킵니다. 왜? 혈당만 안 올린 채 죽은 음식을 계속 먹고 약을 먹고 혈압을 떨어뜨려 놓으면 몸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아니고 10중 8구 다 합병증으로, 결국 무슨 합병증? 심부전.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랬더니 바나나 먹으면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안 맞아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그랬으면 다 죽었죠. 저희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얘네들이 잡식성이라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아프리카에서 바나나를 주식으로 사는 애들인데, 팬더는 원래 육식이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대나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 주식이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죽어있는 코끼리 고기도 좀 먹어보고 불 발견하면서 구워도 먹어보고 이렇게 돼서 잡식으로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튀겨 먹잖아요. 튀겨 먹는 음식들이 혈당 안 올려요. 그러면 그 음식들은 먹는데, 카라멜 마키아토는 그렇게 먹는데, 그래서 어떠한 걸 첨가가 됐냐 안 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저는 설탕이나 아스팜탄이나 스테비아나 이런 게 들어간 과일 주스가 어떠한 탄산음료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함량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방이라는 문화권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채소, 과일 아니면 음식으로 뭔가 고친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다, 민간요법이다, 대체요법이다라는 게 그 프레임이 씌워져 버려가지고, 근데 되려 1900년대부터 외국에서는 녹즙, 착즙, 그래서 개발도 외국이 먼저 됐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계속 연구 개발을 해서 100년에 걸쳐서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냐는 거죠. 왜? 돈 되는 게 훨씬 더 그쪽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책을 쓰고 얘기를 해도 믿기 어려우시니까 카페도 운영하는 겁니다. 커피 파는 카페가 아니고, 예방원 채소과일식 치면은 조승우 이렇게 치면은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포털 사이트에서. 거기에 2년 넘게 실천을 하세요. 거기서 드시는 거 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먹고도 혈당이 안 올라? 저렇게 먹어도 괜찮아? 여러분이 췌장이 자꾸 안 좋고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건 육류 소비가 많아지고 가공육을 많이 먹고 튀긴 걸 많이 먹어서 온 거지, 채소 과일을 주스 형태로 먹어서 갈아 먹어서는 이제 열파괴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착즙으로는 또 식이섬유가 없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흡수율이 빨라서 혈당을 올리는 건 쥐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2년 동안 드신 분들이 다 좋아졌지. 저부터라는 말은 제가 하질 않아요. 왜? 저는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에 프루테리언, 과일만 먹고 살면서 가족과 2대, 3대에 걸쳐서 온 식구가 정말 과일만 먹고 사는 집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 정도로 사과만 먹고 사시는 집도 있어요. 에스키모인들은 환경이 그러니까 깨끗한 생선을 먹고 자란 것 뿐이라고요. 근데 에스키모인들 이주시켜 놓으니까 가공육 먹고 햄버거 먹고 하니까 금방 그분들이 통통하죠. 근데 그게 나쁜 지방들이 쌓이기 시작해서 금방 심장 질환자들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채식주의를 오랫동안 해온, 종교적으로 해온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 건강하고 장수국가잖아요.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혈당 상승과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들였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바꾸긴 어렵습니다. 저도 몇 년째 이렇게 전파를 하고 이런 제철건강 같은 프로그램이 생기고 하지만 실은 못 당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해봤을 때 150에서 200까지 오르던 몸이 바뀝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뭘 해도 안 떨어지신 분들이 채소과일식 하고 원물로 먹고 갈아도 먹고 착즙으로 먹으면서 정상이 됐다는 글들이 제 영상들에 관련된 댓글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거든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채소과일 주스는 원물로 만든 것 기준으로 한다. 가공된 것들도 팝니다. 물론 살균하거나 멸균 처리를 됐겠죠. 하지만 그래도 채소과일식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 선택할 때 인공적이게 안 들어간 거를 선택해서 드신다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를 완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빠르다. 이 혈액투석 하신 분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채소과일이에요. 근데 착즙이 좋은 게 씨앗까지 들어있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통곡물 견과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우리 인간이 소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왜 도움을 안 받냐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착즙만큼은 못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해봐라. 해보고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살아. 그래서 2주만 해보셔도 혈당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거니까 제발 채소과일 주스 먹고 CCA 주스 먹고 혈당이 이렇게 스파이크 쳤다고 하는 쇼츠 보고 불안해하지 좀 마세요.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 그런 통제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 300 그렇게 넘으신 분들 결국에는 다 떨어지고 안정화된다. 그거는 못 믿으시겠다면 그 자료들이 내 있는 그런 카페 가셔가지고 보시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채소과일 주스를 마시면 섬유질을 섭취할 수 없다고 해서 안 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현대과학이 영양학이 모든 걸 밝혀내서요. 아주 일찌감치 1900년대 채소과일식만으로도 모든 영양소 섭취는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뭐 비타민 12부터 해서 비타민 K2부터 해서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된다는 등, 근데 또 채소과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하니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게 식이섬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거는요, 여러분이 몸이 좋아지는 거를 싫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업의 가치는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특히 주식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일수록. 가장 심각한 곳이 이것을 가장 극대화하는 게, 저는 미장을 하거든요. 국장, 미장. 이 주식 용어가 생소하신 분은 있을 텐데 저는 미국 주식을 해요. 저도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돈에 관심도 없고 재테크도 안 하고 텃밭에서 채소과일만 해서 드실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치열한 삶을 살지만 조금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미국장 보면요, 배당금 제일 많이 주는 게요, 제약회사예요.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줍니다. 그 다음이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ETF죠. 그래서 이게 주식을 제가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만 생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업도 해봤고 은행도 다녀봤고, 그리고 주식을 한다는 건 세계 경제, 정치, 문화, 종교, 사회가 모든 게 결합된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비트코인 가상화폐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거 간과할 수는 없어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뭔가가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그냥 돌아가는 건 없어요. 유행을 시킬 때는요.
그래서 제약회사만큼 주주의 이윤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 참 손에 꼽는다. 여기와 동시에 콜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날두 주식 만만찮아요. 이건 팩트니까.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마케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채소 과일을 근데 이렇게 하면서 배당 내주는 회사는 없어요, 여러분. 채소 과일 착즙 팔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도 없고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팅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기본적으로 착즙으로 드셔도 충분히 소화되고 흡수되고 먹을 수 있다. 그게 현대과학에서 밝혀졌는데 안 알려져서 접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모든 초초초 가공식품엔 식이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유일하게 식물성에만 있으니까 식이섬유가. 근데 이 식이섬유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과 함께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저도 많이 먹었던 땡땡땡 화이바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이게 변비가 해소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조화가 안 맞거든요. 근데 채소 과일을 먹으면서도 이제 식이섬유가 들어왔을 때 이게 예를 들면은 전통 원료로는 차전자피가 변비에 효과가 좋아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그게 다 기록된 게 실은 전통 원료 한약이거든요. 채소 과일을 말린 거예요. 그래도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전은 어렵게 들어가면은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수천 년 동안 먹어왔는데 문제가 없었구나. 근데 이거를 다리고 착즙으로 내고 아니면 가열을 해서 먹어왔던 게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우리 인류가 아팠을 때 몸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참 운 좋게도 기계에만 넣어서 매일 신선한 거를 착즙해서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제 중금속 걱정도 없을 만큼 기술력이 된 시대예요.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착즙에 대해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게 이 중금속이었단 말이에요. 이 갈아야 되고 갈리고 하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느냐인데, 이거를 갖다가 일방적인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식이섬유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착즙에도 수용성 식이섬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식이섬유에 또 갇혀가지고 나는 원물로만 먹어야 돼. 갈아서 먹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착즙은 안 돼. 이렇게 갖지 말고, 제가 본업이 한약사지만 한약 얘기를 잘 안 드렸던 이유는 착즙에 대한 오해를 갖고 올 거였기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착즙보다 더 극대화된 게 방금 말씀드린 한약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열을 100도씨까지 탕약을 달였는데 그럼 효소 효모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제가 드린 건강 정보도 그렇고 현대과학에서도 열을 가하면 채소과일이 갖고 있는 활성화 성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효를 갖고 올 정도로 항산화 성분이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영양제로도 구현을 못 해냅니다. 그 기전을 지금 계속 천연물화학이라는 이름으로 밝히고는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암센터에서 한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착즙으로도 먹어봤는데 이 원리가 여기서 더 나아간 게 약물로 쓸 수 있는 게 봤더니 동양권에서는 계속 써왔네. 일본이 그거를 아주 과학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한약이 수출이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의료기관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 당연히 착즙은 아예 못 먹게 하죠. 한약도 먹으면 간 수치 오른다, 콩팥 안 빠진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식이섬유는 아주 여러분한테 쉽게, 여러분 채소 과일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니까 착즙 먹지 마세요. 이건 좀 모순적인 거거든요. 착즙에도 반드시 식이섬유가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지방간 와서 진짜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저 10년 동안 진짜 마음 먹고 먹는 게 과일이고, 현대 과학이, 물론 저는 외과적인 수술,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생명이 연장되고 심장 이식을 하고 간 이식을 하고 아주 이거는 획기적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못 밝혀낸 게 이 호르몬 기전이에요. 고작 해봤자 지금 우리가 겨우 아는 게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고, 아니면 뭐 잠을 자야 되는데 멜라토닌이 있고, 아니면 행복하는데 세라토닌 있고 옥시토신 있고. 근데 훨씬 수천 수만 종류가 있죠.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막히는 이유가 이 호르몬들이 단일 기전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단순하게 글리코겐, 글루코스 이러한 작용으로 간에 과당이 쌓여서, 특히 과일이 있는 당성분으로 인해서, 단당류로 인해서 지방간이 생긴다라는 저는 이건 뇌피셜이라고 정말 치부하고 싶어요.
그런 어떠한 논문이냐 연구 결과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자마나 저명한 학술지에 네이처지에서 인정할 정도로 과일이 지방간을 갖고 왔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이상하네, 그러면은 WHO하고 전 세계적으로 과일 먹지 말라고 했어야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고의 흐름이 아예 이거를 단절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무서운 게 계속 한쪽만 보면요, 육류를 먹어야 돼, 채소과일 먹으면 안 돼, 채소과일은 지방간 갖고 와, 이런 게 계속 뜨거든요. 그럼 못 먹어요. 우리 몸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운동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명상과 요가만으로도 우리 몸의 호르몬들을, 림프 시스템을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부좌 틀고 면병만 하신 분들이 건강하죠. 그 논리로 따지면 그분들이 이미 다 요양병원에서 누워서 링겔 맞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과일만 드신 분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해서 다 죽었어야겠죠. 근데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끼껏해야 관찰 연구들로 하지, 과일 먹어서 지방간이 온다라는 코호트 연구조차도 대놓고 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얄팍한 현대과학에 협소한 그 기전을 갖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기전으로 하면 커피는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발암물질이 이미 있다는 게, 수천 종류의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어서, 콩에 곰팡이 독소 들어가 있죠, 농약 들어가 있죠, 태우죠, 아크릴아마이드 나오죠. 거기에다가 오래 기간 동안 로스팅해서 보관해야 돼서 산화되죠, 산패되죠. 채소과일 갈면 산화되니까, 갈변되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는요, 못 먹어요, 그렇게 따지면. 로스팅 한 순간부터 산화가 돼서 그 기름이 떡지는 이유가, 고온에서 200도 이상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통기한을 오게 갖고 가야죠. 이게 얼마만큼 소비가 될 줄 알고. 이미 발암물질이 있다라는 거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커피인데, 아직도 커피는 아침에 한 잔 정도는 시작하셔도 됩니다. 커피 먹어서 정말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온다라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목청껏 핏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간과 콩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채소과일밖에 없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대로, 왜?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가장 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조차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채소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가공식품에 길들여져서 채소과일이 들어오니까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뿐만 아니고 간, 콩팥, 모든 장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는 채소과일 먹으면 항산화 성분 때문에 뇌에도 좋고 성장에도 좋고 모든 게 발달이 되는데, 이게 지방간을 갖고 온다? 이거는 정말로 모순적이고 역설적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찰력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영상도 많이 보시고 책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과 프레임에서 바뀌셔야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채소과일이 끊임없이 공격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채소과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공격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요. 저도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도 제 이름 내건 오메가3 비타민C 내걸면요, 돈 많이 금방 법니다. 돈 버는 방법도 알고요. 근데 제가 CCA도 말씀드리고 당근 주스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돈 많이 못 벌어요. 왜냐면 이 살아있는 채소과일, 특히 유기농 유기농은요, 그거 정말로 마진 많이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되려 그 럭셔리, 그 명품 마케팅으로는 여러분들이 돈 쓰잖아요. 백 하나의 원가가 3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주고 산단 말이에요. 불법 이민자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거를 이탈리아 장인이 만들었다고 속여 팔아가지고 뉴스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엔 돈을 쓰지만 이 유기농 채소과일에는 돈 쓰는 거를 좀 인색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채소과일이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만병통치약처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역설적으로 더 채소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왜? 예전에는 못 먹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누가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까? 로마 시대에 채소과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사람들은 없었어요. 검투사들이 되려 여러분들, 콜로세움의 영화 보면 그 목숨 걸고 싸우는 검투사들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팠을 때는 채소과일식을 했다는 기록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게 회복이 빨리 된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영양제, 약, 그리고 운동조차도 필요 없이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게 현대 과학이 과학화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사과 한 알도 우리는 아직 못 만들어내는구나. 당근의 베타카로틴 죽어라고 추출해서 만들어 봤더니 대려 부작용만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비타민C, 비타민 D, 종합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량으로 먹을수록 심장마비율이 높아지고, 최근 가장 2024년도에 나왔던 게 비타민 D를 실제로 투입을 시켰어요. 통제를 해서. 그 외에는 거의 다 관찰 연구고요. 효과가 있다는 건. 고용량으로 먹였더니 사망률에 대해서 아니면 혈당, 당뇨나 혈압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없다라는 게 밝혀진 연구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채소 과일은요, 이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과일에 있는 과당도 우리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끔 가는, 그렇게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균형을 깨버리는 게 뭐다? 단일 성분들 추출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반드시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약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 고용량으로 닌겐 맞으면요, 모든 수치들 정상화되는 거 맞거든요.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장기화했을 땐 부작용이 확실히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암 환자들한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약은 부작용이 이렇게 치명적인 게 나오면 임상실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상업적인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될 거고, 저는 그래서 이걸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목적 놔서 해야 되나, 앞으로 3년만 하자, 아니면 책 10권만 딱 쓰고 그만해야 되자, 내가 죽겠다, 혈압 올라서. 근데 저는 제철 건강 같은 프로가 있고 채널이 있으면 저도 해야죠. 제가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100살 딱 돼가지고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제가 60, 70, 80, 90 우리 제철 건강도 같이 100만, 200만, 300만 딱 300만 됐을 때 제가 80살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 안 죽었습니다. 저 운동도 안 합니다. 저 채소과일 착즙 먹고 잘 이렇게 글도 아직 씁니다. 그렇게 해야 믿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제발 채소과일에 대한 공격 마케팅이 있으면 저 주의 부작용은 그냥 우리 못 먹게 만드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몸의 위대함을 반드시 먼저 깨달으시고 본인의 몸과 마음을 믿고 채소과일식을 기본 바탕으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인가요? 혈당 스파이크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죠. 원래 혈당 스파이크는 정확한 의학 용어나 진단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팍 친다는 얘기인데, 이 친다는 혈당에 대해서는 개념을 이제 GI 지수 뭐 이런 거 갖고 왔는데, 이 GI 지수도 호주의 한 대학교가 이제 처음 설립을 한 건데 본인들이 보완을 했어요. 이거 정확하지 않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혈당을 올려야 되는 작용이 있는 거를 우리가 간과했다. 그래서 식후 혈당 개념도 왔고 이걸 얼마만큼 먹었는지까지도 왔다. 공복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뭐냐?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빵을 먹기 시작했냐? 산업혁명 때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노동자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평균 건강 수명이라든지 이게 왜 낮았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가공식품도 없는데, 그럼 그때 공복에 먹었었던 거는 대부분이 자연에서 온 거 그대로 먹는 게 생식이고요. 그 다음 화식, 우리가 인류가 이제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화식으로 해 먹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예를 들면 고사리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의고방이나 뭐 본초 과목이나 오랫동안 기술해놓은 책에도 이게 돼 있어요. 고사리는 삶아 먹어야 된다. 그냥 먹어봤더니 몸에 나쁘다는 게 수십만 년에 걸쳐서 확인이 된 거죠. 맨 처음엔 구두로 이거는 그냥 먹으면 남자한테 안 좋다던데 이게 얘기가 된 거죠. 특히나 전립속에 안 좋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게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버섯이었죠. 버섯은 지금도 콩과 함께 우리 인간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주는 대표적인 채소과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균사체여서 채소과일에는 안 들어가는 균이긴 합니다만, 그럼 이 버섯도 그냥 먹어서 죽은 사람들이 인류에 아주 많았다고요. 배가 고파서. 독버섯이 생긴 건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점점점 문헌에 기록되면서 버섯은
삶아 먹어라. 그 다음 뭐 차로 우려 먹어라. 그러면은 효과가 더 극대화되더라. 해서 차문화도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공복에 다 먹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채소 과일만 수십만 년 화식도 안 한 채 먹어왔다고요. 근데 채소 과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와서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갑자기 외계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안드로메다에 있다가 왔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채소 과일을 먹으면 살찐다부터 해서 뭐 지방간이 쌓인다. 그리고 가장 했던 게 농약에 대한 공격이었고요. 그죠? 이것과 함께. 그래서 대체됐잖아요. 유기농으로. 지금 홈쇼핑에서 다 강조하는 게 유기농이에요, 여러분. 유기농. 스페인산, 이탈리아산.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진국 반열 중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게 기후가 안 맞아서 그랬지만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유기농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관리를 해왔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하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만 지나면 망고를 먹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비행기로 택배 보내가지고.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돈을 써야 될 것은 유기농 채소 과일을 안심하고 공복에만 계속 채소 과일을 주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채소 과일 먹고 부대찌개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계속 섞어 먹으니까 한간에는 소화 호르몬이 다르니까 채소와 과일도 섞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럼 부대찌개부터 포기하셔야죠. 피자부터 안 드시면서 그런 얘기하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런 분들. 근데 제발 소화 호르몬 다르니까 채소 과일까지 안 섞어 먹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강박 집착에 시달려가지고 이거 유행하면 저거 사고 저거 안 좋다고 하면 또 원래 근데 사람이 다 팔랑귀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이 심해질수록 그럼 우린 진작에 죽었다 하고 마음 편히 드시기 바랍니다. 과일을 먹으면 살찌기 때문에 체중 조절할 때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얘기도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정보를 그냥 흑백 논리로 아니면은 흡수를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로 10년 동안 상담하면서 별의별 분 다 만났어요. 진짜로 이건 이렇게, 제 얘기조차도 이건 이렇게 원장님이 하시랬잖아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이 문구만 딱 딴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전제가 그게였을 거죠. 야식으로, 밤에, 안 먹어야 될 시간에. 그리고 과일만 먹은 게 아니고 빵 먹고 후식으로. 그리고 과일 먹고 또 아이스크림 먹고. 이 복합적인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과일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럼 많이 먹어서 살 안 찌는 거 있나요? 없을걸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외에는 웬만한 건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 영양가 없는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으면 살찌고 콜라, 사이다도 많이 먹으면 살찌고 심지어 여러분 몸에 좋다는 죽도 살찝니다. 왜? 우리 기력 없을 때 죽 먹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소화시키는데 식고 대신에 에너지를 해주니까. 근데 식은 죽 먹기라는 이 속담이 있듯이 누워서 죽 계속 먹으면 살찐다니까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근데 적정량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과일이란 건. 적정하게 먹으면 반드시 그만 먹게 돼 있습니다. 야식으로 먹어도 살이 안 찔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가공식품부터 제한하고 과일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내가 살이 쪘냐 안 쪘냐를 보셔야지 중구난방으로 다 먹으면서 저는 과일 먹으면 살쪄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로 루머다, 괴담이다,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시작할 때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철 건강 채널을 많이 보시면 되죠.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고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책을 내가 어떤 책을 가까이 하고 영상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제가 오죽하면 자기계발서까지 썼겠어요. 마지막으로 썼으면 했던 책이 자기계발서인데 그래도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씁니다, 책을. 그래서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이 실은 건강과 자기계발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자기계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의식에서 긍정의 확언이거든요. 난 잘 될 거야.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나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낼 거야. 그거랑 똑같이 채소 과일도요. 채소 과일을 먹으면서 나는 이미 몸이 좋아졌어. 나았어. 채소 과일은 가장 완벽해.
이렇게 가야 바뀝니다. 약도 가짜 약이냐 진짜 약이냐 이렇게 반드시 이중맹검 실험을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약을 먹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이 좋아진다는 게 확인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밀가루인데도 밀가루를 먹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내 몸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버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부터 해서 임상실험이 의미가 없다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신약 개발한다라는 게. 그래서 채소과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시려면 우리 알고리즘이 제철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건강 정보들인데 온전하게 주는 정보 잘 없어요. 항상 양배추만 해도 얼마나 좋은 정보 줍니까? 설포람폼, 비타민 U 이렇게 주는데 근데 꼭 끝에 하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누가 주는 정보였을까요? 그 정보는 갑상선 관련 질환자들 고이트로젠이라는 그 성분 하나 가지고 그걸 주지 않는다고요. 양배추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해서 주는 거지 고이트로젠 성분만 추출해서 여러분이 양배추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도 채소 과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주의 부작용을 부각을 시킨다고요. 근데 이게 영양제 마케팅에도 똑같이 써요. 기존에 나왔던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영양제 제품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해주는 제품만 드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개발한 건 믿고 드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사 먹거든요. 근데 채소 과일은 특별히 개발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CCA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드리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여러분의 알고리즘부터 완벽하게 바꾸시고 책을 보시면 더 이상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 이건 옳고 그른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카니보 다이어트 책도 읽어보셔라. 비교해보셔라.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해서 그게 좋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성공해요. 나는 술을 매일 먹어야 100살까지 살 거야. 믿고 드시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발암물질인데. 믹스커피 먹으면서도 손 벌벌벌. 이거 혈당 오를 텐데. 믹스커피에 대한 혈당 공격은 왜 없는데요, 여러분? 엄청나게 올리는데. 채소과일 주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교가 금방 돼요. 심지어 믹스커피는 영양분 보충을 해줘서 먹어야 된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쇼짜리. 저도 보면 다시 먹고 싶어요. 그래, 믹스커피는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보약이었구나. 이 한 잔에 그걸 내가 잊고 있었구나. 삶의 여유가 이래야 있지. 제맛이지. 근데 그렇게 먹고 사시면 건강한데 계속 팜유가 몸에 안 좋고 또 커피가 몸에 안 좋고 이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소과일에 대한 공격과 두려움을 떨쳐낼 방법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내 마음을 중심을 잡는 그 수행을 하셔야지 안 흔들릴 수 있다. 이러니까 제가 종교인처럼 보이시겠지만 종교랑은 상관없다. 그래서 어디든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가면요. 하느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너 중심 잡고 살라는 거거든요. 끌려다니지 말고. 그랬을 때 채소과일식도 완벽하게 성공하실 수 있는데 저조차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저 어디서 고기 먹고 있을 때 사진 찍어서 제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돈가스 먹고 있을 때 조승환 약사님 돈가스 먹는다 이렇게 아는 척 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